자녀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 혹시 받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전화가 오면 반갑기보다 왠지 빨리 끊고 싶어 하는 느낌. 방문을 약속해 놓고 자꾸 미루는 모습. 함께 밥을 먹고 있어도 어딘가 어색한 공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내 품 안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야기를 쏟아내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짧아지고 통화는 형식이 되고 방문은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요즘 애들은 왜 이럴까?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멀어진 이유가 성격 때문도 세대 차이 때문도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관계를 서서히 쉽게 만들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말, 사랑에서 시작된 말, 걱정에서 나온 말, 그 말이 자녀에게는 압박이 되고 부담이 되고 죄책감이 되고 있었다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말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방향입니다. 오늘부터 5부에 걸쳐 성인 자녀를 조용히 멀어지게 만드는 6가지 표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지금 당장 바꿔 쓸 수 있는 말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말 한마디씩 쌓이며 멀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자녀의 얼굴이 있다면 그 얼굴을 떠올린 채로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다음 2부에서는 가장 많이 쓰지만 가장 위험한 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왜 이 말이 자녀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지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유. 혹시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너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너 키웠다. 내 인생은 다 너희한테 쏟았다. 이 말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억울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을 반복할수록 자녀의 태도는 차가워집니다. 왜일까요? 성인 자녀의 심리를 연구한 가족. 심리학에서는 부모의 희생을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 표현이 자녀에게 감사가 아니라 부채감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부채감은 사랑을 키우지 않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만듭니다. 자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희생을 이야기할 때 자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나는 이미 빚진 사람인가? 내가 아무리 해도 다 갚을 수 없겠구나. 나는 늘 부족한 자식이겠구나. 이 감정이 쌓이면 자녀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더 많이 하려고 애쓰거나 아예 피하려고 하거나. 처음에는 애씁니다. 전화도 더 하고 선물도 챙기고 방문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지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희생은 절대 다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연락이 줄어듭니다. 감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들어서입니다. 이 말의 또 다른 문제는 자녀를 현재의 어른이 아니라 과거의 아이로 묶어둔다는 점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이미 자기 삶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 내가 너 키웠다라는 말이 반복되면 자녀는 성장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문장이 생깁니다. 엄마는 아직도 나를 빚진 아이로 본다. 아빠는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 감정은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희생 이야기를 꺼낼 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기대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방법이 문제입니다. 감사를 요구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희생을 말하기보다 현재의 자녀를 인정하는 말로 바꾸는 겁니다.
너 지금 자리까지 온 거 참 대단하다. 요즘 내가 사는 모습 보니 뿌듯하다. 내 얘기 들으면 내가 힘이 난다. 과거의 고생을 꺼내는 대신 현재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나는 인정받고 있다. 나는 존중받고 있다. 존중받는 관계는 스스로 다시 찾아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보십시오. 최근 통화에서 희생 이야기를 꺼낸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통화에서는 과거 대신 현재를 말해 보십시오. 관계의 공기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 중 두 번째로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언제 좀 자주 올 거니? 왜 이 말이 사랑이 아니라 압박으로 들리는지 다음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언제 좀 자주 올 거니 사랑이 왜 압박이 되는가? 혹시 이런 말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으십니까? 요즘 왜 이렇게 안 오니? 한 달이 넘었네? 다른 집은 자주 온다던데? 이 말은 원망이 아닙니다. 보고 싶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귀에는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식이구나. 또 못 미쳤구나. 또 혼날 준비해야겠네. 왜 이렇게 들릴까요? 성인 자녀는 이미 직장, 배우자, 자녀, 인간관계 여러 책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왜 안 온이라는 질문은 사실상 평가처럼 들립니다. 가족관계 연구에서는 이런 형태의 질문을 의무자극형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의무를 자극하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피하거나. 처음에는 억지로 합니다. 죄송한 마음에 방문하고 통화도 늘립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반복되면 점점 부담이 됩니다. 방문이 기쁨이 아니라 숙제가 됩니다. 통화가 대화가 아니라 보고가 됩니다. 그때부터 연락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찾아오는 이유가 해야 해서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고 싶어서이길 원하십니까? 왜 안 오니는 해야 해서 오게 만드는 말입니다. 보고 싶다는 하고 싶게 만드는 말입니다. 표현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 보십시오. 요즘 바쁘지? 내 일정 괜찮을 때 한번 얼굴 보자. 시간 되면 집에서 밥 한번 먹자. 너 편한 날로 맞추자. 이 말은 자녀의 삶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사람은 스스로 다가옵니다. 압박받는다고 느끼면 사람은 거리를 둡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녀가 방문했을 때 혹시 이런 말 하신 적 없으십니까? 이제 왔냐? 얼굴 보기 힘들다. 또 금방 가겠지. 이 말은 서운함의 표현이지만 자녀에게는 벌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방문했는데도 환영이 아니라 평가를 받는 기분. 그러면 다음 방문은 더 늦어집니다. 관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반가움이 먼저면 다음이 생깁니다. 책망이 먼저면 다음은 줄어듭니다. 혹시 최근 통화에서 방문 빈도를 지적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음에는 이 말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목소리 들으니 좋다. 얼굴 보니 참 반갑다. 반가움을 먼저 꺼내면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녀와의 거리감을 더 크게 만드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 방식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녀의 독립성을 건드리는 말입니다. 왜 이 표현이 특히 위험한지 다음 4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내 방식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조언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순간. 혹시 이런 말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으십니까? 나는 저렇게 안 키웠다. 그 직장은 좀 불안하지 않니? 애들 버릇이 좀 없어 보인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은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걱정이 앞선 말입니다. 하지만 성인 자녀의 귀에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 내 판단은 틀릴 수 있다. 나는 아직도 내 위에 있다. 하버드 가족 연구 자료에 따르면 성인 자녀가 부모와 거리를 두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반복적인 비판과 평가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 방식, 직업 선택, 배우자 문제에 대한 부모의 개입은 자녀의 독립성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성인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부모가 반복적으로 수정하려 들면 본능적으로 방어가 작동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율성 보호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딸이 손주를 자유롭게 키우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절대 저렇게 안 키웠다. 애가 저러다 버릇 나빠진다. 딸의 마음속에는 이런 문장이 생깁니다. 엄마는 아직도 나를 믿지 않는다. 내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겉으로는 웃고 넘기지만 마음의 문은 조금 닫힙니다. 이 일이 반복되면 방문은 줄어듭니다. 상담은 줄어듭니다. 고민을 털어놓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평가받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언 정말 자녀가 요청한 조언입니까?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대부분 관계의 거리를 만듭니다. 경험을 나누는 것과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다릅니다. 이렇게 바꿔 보십시오. 나는 예전에 이렇게 해봤는데 내 생각은 어때? 내가 고민된다면 내 경험을 들려줄까? 이 말은 선택권을 자녀에게 줍니다.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자녀는 오히려 먼저 묻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했어? 아빠라면 어떻게 했어? 존중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다시 대화를 부릅니다. 자녀는 지금 당신과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 다른 부담, 다른 속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방식이 정답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자녀를 바꾸고 싶은가 아니면 이해하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가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자녀를 가장 크게 다치게 하는 말, 그리고 부모는 가장 쉽게 하는 말, 왜 요즘 연락이 없니? 왜 이 질문이 관계를 가장 빠르게 쉽게 만드는지 마지막 5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왜 요즘 연락이 없니? 이 질문이 관계를 쉽게 만드는 이유. 이 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왜 전화 안 했어? 문자 하나 하기가 그렇게 힘드니? 엄마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말은 서운함입니다. 그리움입니다. 관심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마음에는 다르게 꽂힐 수 있습니다. 나는 또 부족하구나. 나는 또 잘못하고 있구나. 또 검사받는 기분이네. 가족관계 연구에 따르면 왜 하지 않았니라는 형태의 질문은 상대에게 방어 반응을 일으키는 가장 빠른 표현 중 하나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대화가 아니라 판단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이미 일과 인간관계, 책임 속에서 충분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부모에게까지 왜 안 했니를 들으면 통화는 편안함이 아니라 긴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설명합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요.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설명이 반복되면 지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됩니다. 설명 대신 회피, 전화 대신 문자, 문자 대신 일십, 일십 대신 침묵.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보고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연결되고 싶습니까? 왜 연락이 없니는 보고를 요구하는 말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 연결을 여는 말입니다. 차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관계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바꿔 보십시오. 목소리 들으니 좋다. 요즘 내 얘기 듣는 게 참 좋다. 바빠도 건강만 잘 챙겨라. 이 말은 의무를 묻지 않습니다. 사랑을 전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젠 나를 아무도 안 챙기는 것 같다. 난 그냥 혼자지 뭐. 이 표현은 외로움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자녀에게는 감정적 부담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 심리 연구에서는 반복되는 자기 연민 표현이 자녀에게 무력감을 안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부족하구나. 이 감정이 생기면 사람은 멀어집니다. 외로움을 표현하는 대신 구체적인 요청으로 바꿔 보십시오. 이번 주말에 통화 한번 할 수 있을까? 다음 달에 얼굴 한번 보면 좋겠다. 막연한 서운함 대신 명확한 초대. 그게 관계를 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표현. 형제나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말입니다. 형은 절대 안 그랬다. 누나는 이럴 때 바로 왔다. 미국 심리학협회의 가족치료사들은 형제 비교가 성인 자녀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경고합니다. 비교는 사랑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경쟁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경쟁은 가족을 멀어지게 합니다. 자녀는 각자 다른 사람입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를 판단하는 순간 그 관계는 계산으로 변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희생 강조 대신 현재를 인정하십시오. 방문 요구 대신 초대의 언어를 쓰십시오. 비판 대신 호기심을 먼저 내보이십시오. 왜 안 했니 대신 반가움을 먼저 말하십시오. 자기 연민 대신 구체적인 부탁을 하십시오. 비교 대신 각자의 고유함을 인정하십시오. 관계는 거창한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반복되는 뉘앙스로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말 한마디로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 말 내가 자주 했는데 떠오른 표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통화에서 단 한 문장만 바꿔 보십시오. 관계는 언제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남겨 주십시오. 오늘부터 바꾸고 싶은 한 문장. 그 한 문장이 당신의 가족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